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구로병원의 박일호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이비인후과를 전공하고 있지만 평소에 의료기기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하는 공동연구회에 국내 의료기기 안전 성능 개선을 주제로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선정이 되어서 공동연구회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안했던 연구회의 소개를 위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배경과 연구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작년도에 했던 일, 그리고 올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략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탐사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몇몇 병원은 안전 이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사용자, 환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미국에서 발표된 사망 원인입니다. 기대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60만 명이 사망했고, 두 번째는 암입니다. 비슷하게 60만 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입니다. 의료 과실입니다. 25만 건 정도로 사망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 인용된 의료 과실은 워낙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료 과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료 과실을 저희가 어떻게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될까? 여기서 의료 접근성이나 아니면 응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3대 원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말 의료가 위험한가? 여러 가지 분석하는 툴이 있겠지만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사고는 매우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사고는 훨씬 빈번하기 때문에 비록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매우 높습니다. 병원이란 환경은 그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과실이란 것이 차지하는 비율, 그 중에서도 의료기기와 관련된 과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의회에서 발표된 리포트입니다. FDA에서 그동안 접수된 의료기기와 관련된 여러 사고들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매년 한 10만 건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심각한 것까지, 간단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겠지만, 10만 건 정도 보고되고 있고, 그 중에 3분의 1이 사용성과 관련된 에러로 발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만 건 정도가 사용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실 더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하고 환자가 복용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적응증을 정확히 맞췄다면 의사가 책임질 소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약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 편하게 좀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하지만 의료기기는 의사가 직접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사용상의 문제인지 기계적인 결함인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의료기기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사고를 보고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가 3만 건 정도지만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더더욱 대두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사용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적인 관점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만 해도 과거에는 이렇게 계기판이 몇 개 되지 않았고 뭐 몇 가지 조작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과연 이걸 보고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말 비행기를 잘 조정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게 복잡합니다. 좌측 아래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병원에 실습 나오고 했을 때 그런 광경입니다. 주변에 거의 기계가 없습니다. 마취 기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소스 정도 있어서 내시경 볼 때 광원을 제공하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제가 수술한 장면이고 주변에 정말 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일부 기계를 사진 찍기 위해서 치운 상황입니다. 이 많은 기계 중에 단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수술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도 많이 복잡해졌고요. 그래서 최근에 의료기 변화를 보시면 이런 로봇처럼 복잡한 기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의료기기를 과거에는 의사들만 사용하고 또는 간호사만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숙련된 사람들이 기기를 다루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군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의료기기를 직접 다루고 작동시키고 사용하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숙련되지 않고 또 다양한 연령층에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기기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사용자가 폭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규격적인 부분이 당연히 고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를 디자인하는 프로세스에 제대로 녹아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유럽과 뭐 국제 규격에서는 19년도와 20년도에 올해 이런 규격들이 강제 적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식약처에서 2021년부터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안전 관련 규격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에는 이런 변화들을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런 규격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본래 순수한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규격 어떤 허들이 되지 않고 정말 안전한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는 문화로 녹아들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그 모든 스펙트럼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저희 연구회에 같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용성 관련된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관,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인증하는 인증기관, 그리고 이런 사용성이란 부분이 처음 이미 먼저 도입돼서 많이 발전이 된 어떤 다른 전자기계적인 학문 분야의 대학,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기업들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식 기반, 그러니까 인식 기반을 확립한다. 사용성이나 아니면은 의료기 안전에 대한 인식 기반을 확립한 것에 중점을 두었고, 올해는 국내외의 실태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의료기 안전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ISO 13485 다시 그러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좌측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한국 대표로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에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해에서 열렸고, 거기서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각종 규격을 개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내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료기 안전과 관련된 규격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개정될 계획인지 동향도 같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테스트 기관과 이렇게 해외 테스트 기관이 이제 저희를 방문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회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기 지원 센터를 방문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그런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도 하고 기업가 면담도 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회를 작년에 2회 개최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의료기 안전 관련된 이슈가 국내에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가졌습니다. 그 교육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증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아니면 토의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 실제 병원에서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병원 환경을 참관하면서 의료진들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의식이 더욱 고취되어야 될 의료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희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서도 의료기기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고해서 다음에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 병원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느 대학이든 어느 기관이든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 연구회에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강의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많이 한 활동 중에 하나는 저희 연구회에 안전 관련된 이슈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 안전 관련된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의료기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병원에서도 계속 있어 오는데, 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런 안전성 문제가 보고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제품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선제적으로 이 제품의 위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을 시행을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을 때 그 위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거기와 관련된 보고서들도 작성해서 관련 기관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활동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기 모임을 가질 계획이고,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관련된 그 의료기기의 이제 안전과 관련된 위험 관리라든지 사용 적합성이라든지 교육을 수행해 드릴 수 있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진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을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이슈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태가 좀 해결이 된다면 심포지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공동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연구회와 소통을 원하신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락처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 이메일은 parkil 숫자 5 골뱅이 korea.co.kr입니다. 예,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